안녕하세요. 생각공방의 로빈입니다. 오늘 새로운 컨텐츠를 들고 왔는데요. 컨텐츠는 다름 아닌 아침 신문 읽기입니다. 이 컨텐츠의 방향은 아침에 신문을 읽고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단순히 보면서 갈 수도 있지만 사실 지하철 같은 데서 신문 보기 힘들잖아요. 옆 사람들이 방해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신문 기사 중에 10개를 추려서 당신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주요 기사부터 한번 볼게요. 한국경제신문을 통해서 컨텐츠가 나갈 예정이고, 오늘의 일면 가장 중요한 기사는 바로 코로나발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상장사 11곳이 조업 중단을 타격을 입었고, 내수 침체, 수출 감소 등이 맞물려서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1.1%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은 올 보통 2% 성장과 2% 물가 상승률을 기대를 하는데 올해 2%대 성장은 쉽지 않을 듯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분기별 성장률이 마이너스 0.4, 1.0, 0.4, 1.2 이렇게 해서 겨우 2%대를 마감을 했었는데 올해 전망은 좀 안 좋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마트, LG 디스플레이 신용 떨어졌다. 간판 기업들도 줄 강등 우려. 4분기 실적 악화, 코로나 여파, 부정적 전망 하향 검토. 22개사. 기본적으로 소비 시장 대표주죠. 이마트,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중국에서 좀 타격을 받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나이스 신용평가 등급이 각각 AA 플러스 부정적에서 AA 안정적, 그리고 AA 마이너스 부정적에서 A 플러스 부정적 이렇게 하향될 예정입니다. 이마트는 작년 2분기 첫 적자를 기록했고요. 이에 대해서 4분기에도 1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역시 4분기에도 적자 4,218억이 쌓였고 지난해 1조 3,593억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그런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한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쿠팡이나 그런 온라인 쇼핑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외출을 덜 하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분명히 여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안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작년에 올 1월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3, 40대 사회의 주축을 이루는 3, 40대의 일자리는 줄었고요. 그리고 5, 60대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월 23만 원의 용돈벌이, 그리고 주에 14시간 이하의 일자리가 크게 늘은 건데요. 요즘에 동사무소나 그런 관공서에 가면은 이렇게 옆에 앉아 계시는 그런 나이 지긋하신 분이나 아니면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안내나 아니면 지하철에서 안전 관련 그런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에 해당하고요. 정부가 나라토를 투입해 만든 노인 일자리가 월급 30만 원도 안 되는 단기 세금 아르바이트라는 비판이 많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노인 일자리 중 민간 일자리는 한 달 임금이 100만 원이 넘는 것도 꽤 된다.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마련하면 정부가 운영비나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민간 수요에 따라 만든 일자리여서 지속성이 높고 정부 예산 부담도 덜하다. 정부는 이런 민간형 일자리를
끌어올려 노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 약속했지만 최근 3년간 민간 일자리 비중은 되레 감소해 지난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68만 개 중 50만 개가 공익형 일자리. 일자리의 질 악화는 정부가 자초. 이런 기사가 있네요. 다음입니다. 싱가포르 태국 성장률 전망치 동반 하향. 코로나 확산에 관광, 무역 타격. 올 성장률 1% 이상 낮아질 듯. 국제 구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싱가포르 하면은 아시아의 허브, 태국은 동남아 쪽에서 최근에 베트남과 뭐 인도네시아 관련해가지고 그런 공장이 많이 이전되는 그런 향후의 이머징 시장에서 좀 떠오르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아시아 각국이 올해 경장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1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무역산업부는 이날 올해 싱가포르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전망치 범위를 최저 마이너스 0.5%에서 최고 1.5%로 고쳐 잡았습니다. 작년 11월 내놓은 종전 전망치 0.5에서 2.5%보다 1포인트가량 낮췄습니다. 이는 싱가포르 무역산업부는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여행 제한 조치 등을 내놔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라며 중국의 싱가포르산 제품 수입량 감소,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의 여파로 싱가포르 가계 소비가 위축돼 올해 GDP 증가율이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태국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는데요. 태국 경제부처인 국제경제사회개발위원회 NESDC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7%에서 3.7%에서 1.8에서 2.5로 내렸습니다. 가뭄 피해와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주요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태국도 관광 수입이 엄청 높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조업 비중이 좀 낮고 관광업 비중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동이 적어지고 이에 대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마찬가지로 국제 구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최근 트럼프 정부에서 노키아 인수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이야기되면서 관련주가 좀 들썩이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싸다고 좋은 게 아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선택되고 있는 5G 이동통신 장비 회사다. 미국 뉴욕 맨하튼에서 28마일가량 떨어진 뉴저지주 머레이 힐의 노키아 벨 연구소에서 만난 에릭 맹건 홍보 담당 임원의 말이다. 중국 화웨이가 세계 5G 장비 시장에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벨 연구소는 통신 기술의 메카로 불리는 곳이다. AT&T가 1925년 전화기를 발견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이름을 따라 설립한 이곳에선 1947년 첫 셀룰러 콘셉트가 구현되었고 1970년대 첫 셀룰러폰이 태어났다. 네, 중간에 좀 중략을 하고요. 5G는 4G와 달리 수많은 사업 영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쓰일 것이라며 끝부분이 될 수 있는 드론과 로봇, 자율주행차 등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부분에 트럼프 행정부가 5G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요즘에 저도 관심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인데 5G 시장에서 일단 중국에 조금 선시장을 좀 뺏겼죠. 화웨이가 주도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트럼프는 그에 대한 대안. 왜냐하면 앞으로 커질 그 4차 산업 시장이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미국 입장에서는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엔 금융시장인데요. 금융신문입니다. 은행 업무 80% 대체하는 만능 ATM 급속 확산. 무인 자동화기기. 요즘에 그 ATM기를 가보면
아예 사람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예. 예적금 가입, 카드 발급까지 화면으로 직업 상담 요청도 가능하고 ATM만으로도 은행 업무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은행권과 유효인력 운영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이에 대해서 좀 비슷하게 같은 맥락에서 최근에 지점을 통합을 하고 지점에 대한 영업 컨셉이 약간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게 할 수 있는 카페나 종합 정보 메카, 단순히 은행 업무를 보는 곳에서 조금 더 그런 현재 커피 시장에서 스타벅스와 같은 그런 공간 개념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능 무인 자동화 기기의 주요 기능은 예적금, 펀드 등의 상품 신규 가입, 계좌 비밀번호 변경,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OTP 발급, 통장 사본, 소득공제 증명서 발급, 환전 해외 송금, 기존의 ATM에서 하도 있던 입출금 계좌 이체까지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죠? 네, 다음입니다. 5G 잔치상 기대. 이번에 산업 섹션인데요. 전자산업에서 이제 1차 1차 산업에서 1차, 2차 산업에서 그런 먹는 산업에 대한 쌀이라고 할 수 있는 MLCC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세. 대만 야게오 다음 달 30% 인상. 세계 1, 2위인 무라타와 삼성전기도 중공장 가동 차질로 물량 부족. 5G 폰 전기차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삼성전기 텐진 공장 상반기가 완공된다고 합니다. 전장용 MLCC 비중이 30%로 최근에 많이 시장이 상승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5G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망이 비약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고요. 2019년 1,500만 대에서 2022년 7억 5천만 대, 7억 5천만 대, 상당하네요. 그리고 삼성전기 실적은 매출은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은 최근 올해 전망이 더 좋을 예정이네요. 작년에 비해서 매출도 약 5천억 추가되고 영업이익도 약 1,000억 원 늘 전망으로 보입니다. 중간 내용을 보면 5G 전장용 MLCC 수요가 쌍끌이 되고 올해는 5G 스마트폰과 자동차 전장용 수요가 늘면서 MLCC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4G보다 높은 주파수를 쓰는 5G 폰에서는 이전에는 20에서 30% 많은 1200개, 1300개 MLCC가 들어갑니다. 5G 폰 출하량이 올해 2억 대에 달할 것으로 통신업계에선 보고 있습니다. 네, 2020년 2억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네, 이번에도 산업 섹션인데요. 현대차 이야기입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저희 나라의 자동차 생산 비중이 상당히 크고 물론 나머지 회사도 있긴 하지만요. 글로벌 자동차 생산이 지금 6위인데요. 6위, 7위인데요. 죄송합니다. 6위인 멕시코랑은 단 2만 대 차이라고 합니다. 곧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게 보이네요. 잦은 파업에 수출 물량이 급감하고 2년째 글로벌 7위에 머물러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2년 연속 세계 7위에 머물렀다. 르노, 삼성 자동차 등 일부 완성차 업체의 수출 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6위로 올라설 기회를 놓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위는 중국이 차지했고 미국이 2위, 일본이 3위, 독일이 4위, 인도가 5위, 그리고 6위가 멕시코입니다. 여전히 중국, 미국, 일본의 비중이 상당히 크네요. 역시 자동차 시장은 그래도 일본도 좀 선방하고 있고 도요다의 세계 점유율도 상당히 높죠. 인상적인 것은 10대 생산국 가운데 브라질, 스페인의 생산량이 전년도보다 늘었다는 거. 네, 이 부분이 좀 눈에 띕니다.
마지막은 이제 미얀마 이야기인데요. 포스코 인터 미얀마 미라클 알짜 먹거리의 가스층을 또 발견했습니다. 한국 3,800만 세제곱피트 생산성 확인을 했고요. 올해 매출이 23조 5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낸 미얀마 가스전에서 새로운 가스층을 찾았다. 기존 가스전에서 생산을 확대해 올해 매출 23조 5천억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얀마 A3 광구에서 신규 가스층 마하를 가스 산출 실험을 한 결과 한 개 공에서 하루 약 3,800만 입방피트의 생산성을 확인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네. 최근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셰일가스 시장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유가에 좀 안전 그런 리스크적인 요소로 발견이 되고 있는데 미얀마에서도 가스가 발견이 되고 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인상적입니다. 가스전 이익에 대해서 그래프를 보면 매출도 약 5천억에서 지금 7천억.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엄청 올라갔네요. 2,400억에서 거의 2배로 됐습니다. 2019년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그런 만한 대목입니다. 이상으로 생각 공방의 로빈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